투표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대상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가늠이 되실까요? 바로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 전체 공약 중 아동 공약은 단 11.5% 수준. 이것마저도 3분의 1은 이행하지 못했고요. 직접 아동의 의견을 들었다는 비율도 고작 6.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어린이 재단에서 직접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아동 공약에는 놀이문화 공간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많은 것과 정반대로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희망 공약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낸 신호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가닿았으면 좋겠네요. 아직 투표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요. 가까운 투표소에 방문하셔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일꾼들에게 소중한 한 표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네, 마법의 성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거 날인데 우리 다정이 분들은 다들 투표하셨을까요? 앞서서는 국회의 아동 공약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보통 뉴스를 봐도 어른들이 바라는 세상을 담은 공약들이 넘쳐나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약은 확실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약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뭐 어린이 시설을 확충하겠다, 놀이시설을 확충하겠다, 아니면 노후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직접 청취를 했다는 비율이 전체 중 6.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어린이 재단이 직접 나서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미래 마켓이라는 이벤트로 원하는 공약이 설명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 담는 마켓 형태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조사 결과 37.3%의 가장 많은 비율로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뒤이어서는 어린이 복지에 신경 써주세요.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 국회에서 가장 많이 내건 공약인 놀이 문화에 대한 의견은요, 2.7%로 아이들이 원하는 공약에서는 꼴찌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는 이 어린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후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보를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w.com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약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봄철 알레르기에 대한 소식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가볼게요.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나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주제가 트로트냐고요? 아니요. 선거철만 되면 길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트는 노래들 있잖아요. 영탁의 찐이야 아니면 박군의 한 잔에도 선거송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선거송 오늘 주제입니다. 올해도 트로트가 대세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선거송은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찌질남으로 열연했던 배우 이경 씨가 부른 트로트곡 바로 칼퇴근입니다. 저도 가사가 정말 공감이 되던데요. 가사에 맞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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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이 가사를 몇 번 몇 번 몇 번 너무 좋아요 라고 선거송으로 개사해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 로고송으로 쓰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로고송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말해 뭐해 트로트계의 히어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세상이 다 빠르게 돌아가지만 내 시계는 죽었나 돌질 않네. 째깍째깍 시계의 초침 소리는 분명히 잘 들리는데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이랬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점심시간도 멀었다.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야근하네. 깨톡 여친은 연락 오는데 아무도 퇴근을 안 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일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오늘은 야근이란다.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사장 부장 과장님 다 퇴근하세요. 눈치 보여요.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이럴 수가 어쩌면 좋아. 계획 없던 회식 오늘 한다네. 회식 너무 싫어요. 1차 2차 3차 너무 싫어요. 회식하면 출근 시간 늦춰주세요.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칼퇴근 너무 하고 싶어요.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묵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와, 두 곡 다 중독적인 멜로디가 지금 귀에서도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만든 노래가 의석 하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송은 투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말 같은데요. 이 선거 로고송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 사용됐고요.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생시켰다는 전설의 선거 로고송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DJ DOC. 1997년 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되게 했다는 썰이 있는 DJ DOC와의 춤을. 이 노래는 대중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선거송이 선거의 꽃이구나 하고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썼던 노래도 바로 DJ DOC의 Run to You였다고 하는데요. 내친 김에 DJ DOC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가 부릅니다. DJ DOC와 춤을. Uno, dos, one, two, tres.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새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와 밥을 먹었지. 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젓가락이 있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야만 빡빡 밀어요. 나는 뒤통수가 안 이뻐도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마디씩 하죠. 너 사회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억지로 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우리 다정이 분들도 아마 이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지 않았을까. 저도 덩실덩실 약간 흥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다정다감 5시 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선거송을 주제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2016년 엄청 인기가 많았던 선거 로고송인데요. 당시 프로듀스 101 정말 인기가 핫했어요. 핑미가 여러분들의 인상에 가장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왠지 이 노래 때문에 마법에 걸린 듯이 누군가를 픽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Okay, boys and girls.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누는 순간 달콤한 너를 향한 shining light 너만의 날 Hey baby show you my paradise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 터질 것 같아 심쿵심쿵 너를 보는 날 Hey baby show you my secret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꼭 안아줘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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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I want you I want you to pick me up I want you to pick me up 오늘은 놓치지 마 tell me now 너와 나 비밀을 나눌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나 어디로 갈지 몰라 Hey baby show you my paradise 널 보면 내 마음이 두근대 너에게 난 눈빛을 찐 끝에 솜사탕처럼 묶은 내 마음을 알아줘 Hey feel me show you my secret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꼭 안아줘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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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I want you I want you to pick me up I want you pick me up 네, 마지막 곡은요. 잔잔한 노래 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양희은의 상록수입니다. 이런 곡이 선거 유세곡으로 어울리냐고요?
그럼요. 재밌는 사실은요.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신나고 강렬한 음악을, 또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쪽에서는 조용한 발라드풍의 노래를 선택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직접 출연해서 선거 유세의 노래를 활용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렀던 상록수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 DJ 나나는 이만 다음 빨간 날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w.com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다정이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가기 전에 꼭 투표하시기예요. 양희은의 상록수 듣고 오겠습니다. 겨들에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로 거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저는 엄마 아빠가 학원 다녔을 때 안아줘가지고 토닥토닥 해줬어요. 엄마, 내가 생일 때 잘해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정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다정다감 5시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의 모든 꿀팁 w.com.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발빠르게 검색 엔진처럼 알려드립니다. w.com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유튜브 약이슈의 강현준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약사님. 이제 봄이 정말 이 중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다정이 분들도 봄꽃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약사님도 봄꽃 좀 보셨을까요? 좋아하는 꽃이 있으실까요? 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왔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아, 벚꽃이 좋습니다. 예. 벚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저도 벚꽃 정말 좋아하고 또 약간 개나리가 올해는 조금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노란색이. 네. 혹시 벚꽃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벚꽃놀이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그냥 매번 운전하고 다니거나 약국에서 이제 보는 벚꽃이 다닙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벚꽃은 내 집 앞에 있는 벚꽃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또 여기서의 추억이 더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봄철 또 뭐 환절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실 때가 많습니다.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이게 다 계절성 알레르기 또 봄철 알레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봄이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꼭 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가을에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고온 다습했던 여름보다 활동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계절이 바뀌거나 좀 환절기 때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아무래도 이런 계절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호흡기 그런 증상 쪽에 호흡기 쪽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꽃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온도 차에 예민한 분들이 알레르기를 좀 심하게 겪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조금 챙겨 드시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계절보다 계절이 넘어가는 그 즈음을 항상 좋아하는데 알레르기가 참 속을 썩이는 것 같습니다. 왜 계절마다 계절성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이거 알레르기 증상이 개인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알레르기 반응 물질에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증상이 또 코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눈에 심한 분들이 있긴 있는데 가장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면역력에 가장 음.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 있잖아요, 나무. 네. 자작나무나 뭐 오이나무, 느릅나무 그런 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풀에서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면역력이 네. 조금 떨어지는 이유이긴 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봄에는 이런 나무 알레르기나 또 여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계절성 알레르기는 사실 뭐 코, 입, 천장, 인후 뒤쪽에 또 눈과 가려움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가려움은 점차적으로 또는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 갑자기 일어났는데 막 계속해서 재채기라거나 막 저도 모르게 콧물을 자꾸 막 흘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네.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알레르기 증상은. 근데 아동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가 막히면 이제 귀 같은 데 있잖아요. 귀 감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 점막이 붓고 약간 푸스럼한 불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절이 바뀌구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겠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알레르기 증상 예비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기강이 막혀서 두통과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재채기가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증상인데 또 눈물이 많이 나고 가려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의 흰자 위에 붉게 변하기도 하고 눈꺼풀이 막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약간 저는 눈꺼풀이 좀 잘 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막 계절성 코뿐만 아니라 네. 눈이 심하게 퉁퉁 부으셔가지고 약국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레르기 증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음. 혹시나 이런 알레르기 증상, 뭐 눈이 퉁퉁 부었다 그럴 네. 때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면 더욱더 자극이 가볍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은 절대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증상 있잖아요. 뭐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증상 있잖아요. 그런 네. 기침을 한다거나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레르기 증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레르기 증상이 국민의 20%나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뭐 코점막이 특히나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을 좀 유발 물질들을 미리미리 좀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어 뭐 좀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나 좀 이제 네. 습도가 좀 맞지 않는 곳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제가 다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코 증상이잖아요. 코가 막히고 콧물이 자꾸 막 흘러 나오는 증상인데 이 네.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가 혹시 아시나요? 약간 코에 뿌리는 점막 네, 스프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효과가 매우 빨라요. 근데 이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이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은 없긴 하지만 약간 뿌렸을 때 코에 좀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코가 따끔거리거나 고통을 좀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 스프레이는 너무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또 휴지기를 갖고 또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꺼려하신 분들은 네. 따뜻한 물과 소금물로 정기적으로 부비강을 세척하는 정도로 이제 점액을 씻어내주면은 좀 음. 알레르기 증상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의 증상이 있잖아요. 눈의 증상은 약간 눈이 가리면 손이 먼저 가서 긁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반 그 인공 눈물 아시잖아요. 네. 인공 눈물로 눈을 씻겨주는 작용으로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눈이 좀 씻겨지기 때문에 자극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도 그래도 계속 눈이 가렵다,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안약이 있습니다. 이런 네.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 받으시거나 혹은 좀 이제 그런 약국에 가서 구입하셔서 따로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네. 사실 환절기마다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난다고 해서 다들 병원을 방문하진 않으시거든요. 특히나 비염 증상으로 많이들 불편을 겪으실 텐데 약국에서 바로 구하기 쉽고 또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알레르기는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히스타민을 작용하는 것을 차단시키면은 바로 이 알레르기 증상이 그러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약 이름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세 네. 종류의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첫 번째, 제일 가장 흔히 많이 쓰는 세트리진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졸음이 덜한 로라타딘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데 펙소페나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히스타민 성분은 대부분의 부작용이 졸음을 유발하게 되는데 네. 사람마다 솔직히 많은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졸음이 오는 정도로 성분을 좀 배율을 하자면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세트리진, 뭐 음. 이르자면 뭐 지르땡, 이게 바로 세트리진 성분이거든요. 네. 졸음이 가장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졸음이 덜한 것이 로라타딘 성분입니다. 네. 조금 졸음이 덜 오는 대신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성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덜 오게 하는 성분이 바로 펙소페나딘 성분입니다. 네. 세트리진이 가장 졸음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오는 게 로라타딘,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오는 게 펙소페나딘 성분입니다. 네. 이거는 그럼 비염인 거고 그쵸?
네, 뭐 알레르기 다 작용합니다. 뭐 비염에도 작용하고 좀 뭘 잘못 먹어서 몸에 두드러기 났었을 때도 작용하기도 하고 눈이 가려울 때도 작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성분마다 사람들한테 맞는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졸음이 덜 오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걸 먹었는데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 성분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너무 간지러울 때 아마 갖고 계신 게 인공 눈물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인공 눈물 바로 넣어도 되나요? 네, 인공 눈물은 사실 눈을 이제 건조증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눈이 나쁜 것도 좀 식혀주고 자극을 완화시켜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 눈물을 넣어도 증상이 심하다면 그때는요, 항생제와 항히스타민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자면 약간 눈에 다래끼도 있고 눈이 좀 가려움증이 같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 플러스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복합되어 있는 성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단지 나는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너무 간지럽다. 그럴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안약만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뭐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지만 저는 가장 공감이 됐던 게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간지러워지는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을까요? 네, 뭐 많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연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왜 피부가 건조해지면 요즘에 물론 너무 막 되게 못 참을 정도로 피부염 같이 올라오거나 피부가 가렵다 그러면 강력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를 사용하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음. 좀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손님들이 좀 많이 겁내하시거나 맞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연고는요 보습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를 매우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한테도 사용할 때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이라면 항히스타민 성분 중에 하나 있기게 하긴 하는데요. 네. 약간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항히스타민 성분을 들어가 있는 성분을 사용하시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좀 보습력이 강한 아까 말했던 그 덱스판테놀 성분을 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피부 가려움에는 덱스판테놀 성분의 연고를 사용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약을 사용할 때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졸음 등 주의할 사항이 있던데요. 어떤 좀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스타민 제제는요 졸음과 피로감이 가장 심하고요. 좀 심할 경우엔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요 입맛이 좀 변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계속 히스타민 이런 성분을 계속 차단시켜다 보니까 소화계 증상까지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경우 정말 이건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네. 정말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술을 마시고 약 먹어도 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약이든 술을 마시고 약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특히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때는요. 네. 중지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히스타민제가 졸음도 많이 오는데 술까지 같이 마셔버리면 졸음이 정말 막 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지신경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히스타민제와 술을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너무 가려움 증상 심해서 바로 이런 히스타민제를 드셨던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중추신경계 질환을 바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네.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게 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약을 먹는데도 그 다음 효과가 없어지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증상을 증상 경험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복용을 하시고 혹시나 또 이 약만 계속해서 먹지 말고 좀 성분을 바꿔가면서 복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또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먼지나 온도의 변화, 그리고 담배의 연기 같은 거를 가장 피하는 것이 좋고요. 주변을 청결하고 좀 가능한 한 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시에는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나 약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면역력 증강시킬 수 있는 뭐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비타민 B군, 프로폴리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면역력을 조금 증강시키고 싶다면 근처 약국이나 그런 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것처럼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잘 먹고 잘 자면 조금이나마 면역력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W.com 오늘은 유튜브 약 이슈의 강현준 약사님과 함께 봄철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약속해줘. 신비하고 신기로운 너와 나의 추억 속에 밝게 빛나는 반짝이는 별빛 설레이는 마음 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다른 세상을 내가 보여줄게 조금만 더 다가와 자 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할 거야 약속해줘 영원히 우리 함께할 세상 반짝이는 희망을 담아 선물할 거야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너를 기다릴게 기억해 너와 나는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거야 신비하고 신기로운 도깨비의 요술처럼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외워봐 지끈진 바람은 누구의 장난일까 희미한 시간을 헤매고 있어 조금만 더 다가와 자 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할 거야 약속해줘 영원히 우리 함께할 세상 커다란 용기를 담아 선물할 거야 두려움에 떨지 않는 내가 되어줄게 기억해 너와 나는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거야 간직하게 너와 내가 지켜온 믿음 눈부신 미래를 보여줄 거야 우리 두 손으로 희망을 꿈나라 약속해 너와 나는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거야 집에 가요. 엄마 보러 갈 시간이에요. 다다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욕밭인데 빨리빨리 가입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내가 아주 사랑하는 단 한 가지 미덕은 바로 고집이다.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미덕들은 한 가지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종이다. 다만 고집만이 이런 법칙에 굴하지 않는다.
고집 있는 사람은 다른 법칙에 복종한다. 자신 속에 있는 단 하나의 거룩한 법칙, 바로 자신의 감각의 말이다. 헤르만 헤세의 나로 존재하는 법 중에서. 네, 오늘 오프닝부터 나나의 플레이리스트까지 선거 관련한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 투표 이제쯤 다 하셨겠죠? 네, 혹시 여러분들도 첫 투표할 때 기억이 나실까 싶습니다. 와, 진짜 저도 생각보다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투표를 할 때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와, 첫 투표를 하는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기회다. 이 첫 투표를 다 같이 잘 행사해보자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투표장으로 향했던 그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다 같이 그 투표장 선거사무소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 다정이 분들도 내가 유권자가 되어서 처음 투표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이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한다, 한 명을 뽑는다라고 희망찬 생각으로 꼭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우리 다정일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